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영화 아바타에서 원형문화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판도라 행성은 나무의 행성이라 할 만큼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영화에서는 홈트리와 영혼의 나무라는 두 나무가 아주 비중 있게 나옵니다. 홈트리는 나비족에 있어 정신과 육체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집이며 신성한 나무입니다. 나비어로 켈루트랄이라고 하고 높이 약 460m에 직경 30m 이상입니다. 중앙에는 줄기가 DNA 모양의 나선형으로 자라나 생겨난 천연 계단이 있고 나비족들은 이를 이용해 나무 내부를 오르내립니다. 나비족은 성인이 되면 홈트리 나무로 개인용 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홈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전사로 인정받게 되면 사냥에 나서는데 나비족이 말을 타고 달리며 화살로 사냥하는 장면에서 유목민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족장이 부상으로 죽어갈 때 자신의 딸에게 홈트리 나무로 만든 활을 전수하며 부족을 부탁하는 모습에서는 활이 종통의 계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비족에게 나무는 신성함 자체이며 정신과 문화의 중심입니다. 이 홈트리 나무 밑에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이 묻혀 있는데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 초전도체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건십을 이끌고 와 폭격을 가해 홈트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후추 전쟁을 아시나요? 당시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는 후추가 블랙 다이아몬드로 불릴 정도로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후추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를 침략했죠. 이 과정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바타라는 이름은 인도어로 신의 분신, 화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도라 행성을 침략한 인간들은 당시 인도를 수탈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인간들의 공격에 홈트리를 잃은 나비족은 유일한 희망인 영혼의 나무 주변에 모입니다. 새하얀 가지와 잎을 신선의 수염처럼 늘어뜨린 모습이 신비롭고 신성하게 느껴지는데요. 영화에서 영혼의 나무는 판도라 행성의 여신 에이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 또는 에이와 자체로도 묘사됩니다. 이 영혼의 나무는 인도의 바냔트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냔트리는 인도의 힌두 정신, 인도의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힌두 문화에 의하면 시바신이 사는 카일라스 산의 천상에 바냔트리라는 신단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단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를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신단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는 기록이 그것인데요. 신단수는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매개하는 가장 성스러운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바타 2편에서는 영혼의 나무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물의 부족인 메카이나 부족의 신성한 장소인 선조들의 만, 깊은 수중에도 영혼의 나무가 있습니다. 숲의 부족 오마티카야의 목소리의 나무 또는 영혼의 나무와 유사하게 메카이나 부족이 에이와의 신경망과 연결하여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며 조상의 영혼을 저장하고 심지어 수중에서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산소까지 공급합니다. 오마티카야 부족의 영혼의 나무가 있던 장소나 메카이나 부족의 영혼의 나무가 있는 선조들의 만 모두 조상과 연결된 신성한 장소로 신단수를 중심으로 천재를 올리던 소도 문화를 영화에 그대로 정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는 우주광명, 신성한 생명이 솟는다는 뜻이고 도는 터, 땅이라는 뜻이니 소도는 우주광명이 솟아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소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렸습니다. 배달국의 시조 거발한 환웅천왕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는데 그 신단수가 바로 소도의 상징입니다. 초대 단골왕검이 천자로 추대되기 전 천재를 올린 장소인 단목터는 고조선 최초의 소도라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 2편 물의 길에는 삼형제 바위라는 거대한 바위 3개가 서로 가까이 우뚝 솟아있는 자연환경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바로 이곳에서 판도라 행성의 고래라 할 수 있는 툴쿤 사냥을 하려는 인간들과 나비족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곳이죠. 실제로
인류 탄생의 바다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 중앙의 유일한 유인도, 바이칼의 심장이라 불리는 아론섬에 삼형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삼형제 바위에는 전설이 있는데요. 아론섬을 다스리던 독수리왕 샤먼에게 안가라 공주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닌 평민과 결혼해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왕은 삼형제를 보내 공주를 추적했는데 공주는 삼형제에게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삼형제는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 사실을 안 왕이 화가 나서 삼형제를 바위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누구보다 물과 바다와 우주의 진심인 것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2013년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에 세계 최초로 1944m를 잠수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 최대의 담수호이자 인류 시원 문화를 간직한 바이칼 호수를 탐사한 것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아바타 1편 개봉으로 대박을 터뜨린 후 2010년 아바타 2편 물의 길을 준비하면서 제임스 카메론은 56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생일 당일에 바이칼호 보호재단 주선으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밑을 잠수정 미르-1을 타고 내려가 깊이 1368m 지점까지 잠수했습니다. 잠수정에 3시간 30분 동안이나 머무면서 호수 바닥에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마친 뒤 물 위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서 본 샘플들을 2편 제작에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영어신문 모스크바 타임스는 제임스 카메론이 영감을 얻기 위해 바이칼에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깊이의 바이칼 밑바닥까지 탐험하면서 이 지역의 소떼와 샤먼을 당연히 접했을 것입니다. 이 치밀한 감독이 아론섬의 가장 영험한 샤먼의 성지 부르칸 바위와 전설에 대해 살펴보거나 조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바타는 인류 원형 문화의 신단수, 여신문화 등 인류 원형 문화를 핵심 주제로 깔고 있고 사이클하는 샤먼, 수행문화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핵심 개념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바이칼입니다. 판단고기는 천해, 즉 바이칼호의 아이사비에서 인류의 조상 나반과 아만이 꿈에 천신,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 혼례를 올려 동서인류의 뿌리가 되었고 창세 시원사의 주인공인 광명족, 환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이렇게 환단고기와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 주제를 영화적 설정으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 아바타 속의 여신과 수행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